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서 디자인 전략과 휴대폰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장동원 부사장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기조연설을 해주신 팀 버너스-리 경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 월드와이드 웹의 비전이 단순한 재미나 혹은 어떤 편리함을 넘어서 의미 있는 것을, 그리고 뭐랄까요, 어떤 문화의 격차를 넘어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디자인 3.0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을 디자인 3.0의 세계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웹이라든지 마켓, 비즈니스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3.0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1.0, 2.0 시대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3.0 시대의 디자인, 즉 디자인 3.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중심의 1.0 시대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소비자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관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성능, 품질, 이런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또한 매장에서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서 외관의 매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디자인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필립스탁의 주시, 또 유니크한 조형과 매력적인 외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휴대폰입니다. 벤츠폰. 또 매력적인 스타일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소니의 바이오 노트북 같은 것들이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보의 시대로 불리우는 2.0 시대에는 인터넷과 개인화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와 공유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빠르게 공급이 되고, 사람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0 시대 디자인에서는 감성과 경험의 차별화가 주요한 화두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UX 디자인, UI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었고, 또 컬러, 소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감성적인 차별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의 틀에서 벗어나 U자형 디자인으로 새로운 색다른 감성을 구현한 보르도 TV라든지, 또 이중사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공 방법을 통해서 마치 유리공예와도 같은 깊이감 있는 컬러를 구현했던 TOC TV, 또 현재 햅틱 갤럭시 시리즈의 원형이 된 터치위즈라는 UX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햅틱 폰 같은 것들이 2.0 디자인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3.0 시대는 소위 가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 시대의 디자인, 즉 제가 제안드리는 디자인 3.0은 이러한 가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3.0이 담아낼 구체적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릴 적부터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키워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가 또 결혼과 육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찾아온 눈의 혈관 종양으로 한쪽 눈이 시력을 잴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가졌던 그런 꿈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우연히 준 갤럭시 노트 10.1 이것을 만나고부터는 다시 꿈을 키워갈 수가 있었는데요. 밝은 화면 또 선명한 색상이 어떤 시각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었고, 또 S펜을 통해서 간단히 그리고 지우고 수정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했고, 또 멀티 윈도라는 걸 통해서 원하는 사진을 검색하면서 보고 그릴 수 있어서 실력도 금방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린 4마리 고양이 작품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섬세한 표현, 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전문적인 디자이너의 프로페셔널 디자이너에 못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이 다산 김다정 선생이라는 그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삼성의 중국 디자인 연구소에서 제안했던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배려를 담은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인 그 미국의 IDE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상품화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배려의 정신을 담은 디자인의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3.0 시대 디자인이 담아야 할 첫 번째 가치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섬세한 배려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대를 넘어서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ছেলের বয়স 9 বছর আর মেয়ের বয়স মাত্র 1 বছর। মানে সবাই আমরা আর কি এখানে আছি, যার ছেলে মেয়ে। তা এই জন্য আমি তারপরে মানে 9 বছর পরে আমার এই মেয়ে নিচ্ছি। এটা আমার মানে বড় বাবুর বাচ্চা দিয়ে বলতেছি। আমার যখন প্রথম বাচ্চা হলো তখন আমি কিছুই মানে এইসব জানতাম না যে বাচ্চাকে কিভাবে লালন পালন করতে হবে, কি খাওয়াতে হবে, কত মাস পর্যন্ত বুকের দুধ খাওয়াতে হবে আমি জানতাম না। এগুলো আমি জানিনি, সেই জন্য আমার বাচ্চাকে অনেক হাসপাতালে ডাক্তার কাছে সবসময় মানে অসুখ লেগেই থাকতো। কিন্তু তখন আমি জানিনি যে এভাবে 6 মাস পর্যন্ত বুকে দুধ খাইতে হয় বা একটু পানিও খাওয়াতে হয় না এর মাঝে। এটা সবচেয়ে ভালো লাগছে যে বাচ্চাকে যখন বাচ্চা একটু বড় হবে 6 মাস বা 3 মাস হবে বাচ্চা, তখন বাচ্চা চোখে চোখ রেখে কথা বলতে হবে। এটা অবশ্য জানতাম না যে বাচ্চা চোখে চোখ রেখে কথা বলতে হবে, বাচ্চার কথা মানে বাচ্চা ওইভাবে শিখে। এখানে আমার ডাক্তারের কাছে যেতে হয়, মানে স্বাস্থ্যকর্মীর কাছে যেতে হয়, যে জানতে হয়। এখন আমার তা হয় না, আমি মেসেজের মাধ্যমে ঘরে বসে পাইতেছি সেবাগুলো। খাবার, তারপর স্বাস্থ্য সবকিছু এভাবে আমি দেখছি মেসেজের মাধ্যমে আর কি, সবকিছু পেয়ে ওভাবে আমি লালন পালন করছি। 그래서 지금 보신 그 이 마마라는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 또 휴대폰 사업자 그리고 그 NGO가 협력해서 의료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해주는 그러한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낙후된 국가의 여성들과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그 동영상의 주인공 아시아 아니 씨도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이런 그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람은 그 톤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그래피티 예술가입니다. 1990년대에 그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신경성 질환으로 그 전신이 마비되었고 손발을 못 쓰는 것은 물론 그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그 토니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라이터라고 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컴퓨터 화면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 이것들이 바깥에 있는, 집 바깥에 있는 빔 프로젝터하고 레이저 빔에 연결이 되어서 마주 보이는 그 건물의 벽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니는 그의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삼성전자에서는 그 아이캔이라고 하는 안구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업과 상관없이 그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의 실천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요. 마치 일반인들이 마우스를 사용하듯이 눈만을 사용해서 그 컴퓨터를 그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신 장애인용 입력 장치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또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또 가격도 아주 그 비쌌던 그 반면에 이 아이캔에서는 그 디자인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작은 사이즈에 한 약 5만 원 정도의 그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라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매뉴얼과 또 이 그
관련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누구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현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삼성전자가 협력해서 그 보급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오후에 이 아이캔 팀이 바로 이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감동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탐스 슈즈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젊은 분들은 탐스 슈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 탐스 슈즈를 그렇게 많이 신는 것일까요? 이 신발이 이쁘기 때문에 혹은 뭐 신발이 편해서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눔의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스 슈즈의 설립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입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갔다가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고객이 신발 하나를 구입하면 다른 신발 하나가 자동으로 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기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이 탐스 슈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디자인 3.0이 담아야 될 두 번째 가치, 나눔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 가끔 가십니까? 저는 가끔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물원에 가면은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동물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멀리서 이렇게 아주 지루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사자라든지 혹은 먹이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서 있는 펭귄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입니다. 조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동 전시를 구상하여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서 있는 펭귄이 아니라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런 자유롭게 움직이는 헤엄치는 그런 펭귄, 또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갑자기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는 그런 물개의 모습, 또 혹은 숨겨진 먹이를 찾아서 실랭이를 벌이는 침팬지,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스트레스 없이 원래 행동대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관람객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서로 즐겁고 행복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30만 명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동물원이 이 동물과 사람 간의 행복한 교감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 3.0이 담아야 할 가치 세 번째는 서로를 이어주는 교감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행복한 경험의 공유를 만들어낼 때에 세상을 더 의미 있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3.0의 가치를 제품과 서비스에 담아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Make it meaningful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여러분 잘 아시는 휴대폰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이 세련된 외관이나 혹은 화려한 스펙, 또 어떤 기능의 나열 이런 것들이었다고 친다고 그러면은 이 디자인 for human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한 갤럭시 S3는 맨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새롭고 편안한 경험 가치의 관점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잠시 개발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컨셉은 자연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보다 더 감성적인 부분, 과거의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소비자하고 좀 더 교감하는. 계곡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속에 조약돌이 햇빛을 받아서 아주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폰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어떤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까운 소리인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살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자. 그럴 수 없을까? 이게 저희 고민이었고요. 언락을 하는 이 스크린을 빈도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 화면마다 어떤 즐거운 상상을 끌어내기를 원했어요. 첫인상도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사용하면서도 사용자한테 점점 더 미닝풀하게 되는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그 기술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이 기술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의미 있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그 현대를 살아가는 그 도시인들한테, 현대인들한테 진정한 그 가치는 자연을 닮은 편안함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정말로 그 조약돌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부드러운 곡선을 휴대폰 외관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휴대폰들이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닌 그 완전히 곡선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를 양산품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수백 번의 그 실험을 갖다가 걸친 끝에 이런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사람의 눈동자를 인식해서 보고 있으면 켜지고 또 보지 않으면 꺼지는 기능이라든지 동일한 정보를 여러 명이 함께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그 편안하고 행복한 경험을 주고자 노력을 했고, 또 이 그 잠금 해제 시에 물결 파장이 퍼지는 효과와 그런 찰랑찰랑하는 어떤 그런 물소리까지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감성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저희가 출시했죠. 갤럭시 S4에서는 디자인 포 휴먼을 넘어서는 라이프 컴패니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단순히 편리한 기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동반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가거나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사실 많은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처럼 그 일상 속에서 많은 사진을 찍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들을 그 자동으로 모아서 나만의 어떤 그 스토리 앨범을 만들어 준다든지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음악을 듣거나 뭐 게임을 즐길 수 있다든지, 또 생일 축하를 전하는 어떤 그 손자들의 사진을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와 함께, 소리와 함께 찍어서 그 바로 전송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휴대폰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갤럭시 S4가 그 라이프 컴패니언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마주 잡은 그 손처럼 그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그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권할 때 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버들잎을 띄워주었던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 속 깊은 배려의 마음처럼 디자인 3.0은 이러한 인간 가치를 담아 초협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요즘 이제까지의 기술은 사실 정말 그냥 앞을 향해서 무작정 고속으로 달려가는 고속버스 같았습니다.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은 금방 올라타가지고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 한 번 올라타지 못하면은 영영 뒤처지고 마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3.0 배려의 기술 또 나눔의 기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